최근 연예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얼굴 천재 차은우 씨부터 배우 이한희, 유연석 씨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톱스타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많게는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아니,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 줄이는 거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나도 1인 법인, 가족 법인 만들었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숨겨진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분석하고 일반인들이 만드는 가족법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그들은 왜 1인 기획사를 만들었나?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원 세무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는 약 200억 원, 이한희 씨는 60억 원, 유연석 씨는 7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통보받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1인 기획사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수익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속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1인 법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받아야 할 정상금 일부를 이 1인 법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이 연 10억 원 넘게 벌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를 소득세로 냅니다. 번 돈의 절반이 세금이죠. 반면 법인세율 과표 200억 원 이하 구간은 지방세 포함해도 22%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소득이 20억 원이면 법인으로 돌릴 때 5억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칼날. 강화도 장어집에서 매니지먼트를. 실질과세 원칙. 그럼 법인 만드는 게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1인 기획사 법인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은우 씨 사례를 볼까요?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받았는데 이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이었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기획사가 실제 기능도 물적, 인적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이는 연예인의 소득을 분산시킬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 실제로 연예인을 위해 운전도 해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는 등 용역을 제공했다면 법인 매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없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만 분산시켰다면 그건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한희 씨 경우도 비슷합니다. 영화 출연 같은 활동은 배우 개인의 고유한 능력, 즉 일신 전속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법인이 대신 연기를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아무런 지원도 안 하면서 연예 소득만 챙겨갔다면 이는 소득 분산 꼼수라는 게 과세관청의 판단입니다. 유연석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행태로 연예 소득을 법인에 분산시킨 건 있지만 법인의 실체가 완전 없는 것이 아니었고 유튜브 콘텐츠 개발과 외식업 사업 등 법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 당초 70억 과세 중 30억으로 줄였습니다. 즉 법인의 매출을 전부 부인하고 개인 소득세로 과세했다가 실제 법인으로 운영한 부분의 매출은 개인에 합산하지 않고 법인 소득으로 인정해준 겁니다. 일반인 가족법인 대 연예인 1인 법인. 우리는 괜찮을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도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하려고 가족법인 만들었는데 위험한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족법인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금융 투자 혹은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장사를 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건 법인이 주체가 되어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연예인 사례는 일신 전속적인 소득, 즉 사람 자체가 움직여서 버는 소득을 껍데기뿐인 법인으로 돌린 케이스입니다. 병원장님이 병원 소득세가 많다고 병원 소득을 가족법인으로 빼돌리면 탈세지만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법인을 세워 빌딩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건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자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연예인 사례처럼 실질 과세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국세청에게도 실질과세는 고난이도 미션이다.
저는 국세청 근무 시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조사 파트에는 다 있어 봤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의 조사국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기조사 위주로 하는 조사 1국, 중소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로 하는 2국, 대자산가의 상속 증여 조사를 위주로 하는 3국, 특별조사국이라 불리는 특검 같은 조사 4국, 외투법인과 역의 탈세를 주로 하는 국제거래조사국, 보통 연예인들의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조사 2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차은우 씨의 조사는 조사 4국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대표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판타지오의 지급 내역 중 거액이 나간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은우 씨의 1인 기획사였을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 지급된 것인가를 파헤치다가 아무 역할 없이 개인 연예활동 소득 분산용으로 지급이 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세금을 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심증이 가니까 세금 내 라고 할 수 없거든요. 조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체인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연예인 개인으로 받느냐, 법인으로 받느냐, 법인으로 받다면 법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실제 기능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이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과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법인으로 계약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세금 회피 목적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은우 씨 측도 현재 법리적 해석 차이다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실질을 입증하는 싸움은 치열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세청이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고지했다는 건 그만큼 가짜라는 증거를 확실히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나 유튜버들도 법인으로 형식상 사업 구조를 만들고 법인카드와 슈퍼카를 사적 사용한다든지 가족들에게 가짜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가 걸린 보도자료는 과거에도 많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예인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법인을 적법하게 활용하면 자산 증식의 훌륭한 도구이지만 조세 회피만을 위해 법인이라는 껍데기만 쓰려다가는 국세청에 타겟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